맨해튼 48층 임원 회의실, 금요일 밤 10시. 리차드 블랙웰 CEO의 고함이 복도를 찢었다. 통역사가 안 왔어. 5억 달러 계약이 날아간다고. 리차드 화면 속 러시아 석유 재벌은 차가운 러시아어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걸레질하던 청소부 한 명이 손을 멈췄다. 26 서지안.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블랙웰은 청소복 차림의 그녀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청소부가 러시아어를? 좋아. 망치기만 해봐라. 대신 내가 책임져. 지금 이 밤이 그녀의 인생과 이 회사의 권력을 통째로 뒤집게 될 어마무시한 사건.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모든 것은 그때 시작됐다. 3년 전 뉴저지의 작은 사무실. 아버지 서동철이 전화를 붙잡고 소리쳤다. 사기라고요? 20만 달러를 어떻게 해? 그 순간 아버지의 몸이 휘청거렸다. 지안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아버지의 오른쪽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하다. 지안아. 떨리는 왼손으로 딸의 손을 잡는 아버지를 보며 지안은 알았다. 이제 자신이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현재 새벽 4시 뉴욕 지하철. 텅 빈 전철 안에서 지안은 청소를 위해 출근을 하고 있었다. 오전 7시 뉴저지 재활병원. 출근 전 아버지께 들르는 게 지안의 일과였다. 하지만 오늘은 접수 창구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서동철 환자분, 이번 달 재활치료비가 미납입니다. 오늘 결제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 일정을 취소해야 해요.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빅, 한도 초과. 죄송합니다만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지갑을 뒤적였지만 현금은 고작 60달러. 필요한 금액은 800달러였다. 제가 내일 꼭 가져올게요. 내일까지만 기다려드릴게요. 오전 9시 맨해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 본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있을 때였다. 정장을 입은 임원이 다가왔다. 청소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타지 마. 화물용 써. 카트가 옆으로 기울며 청소통이 쏟아졌다. 물이 복도에 번졌고 지안은 무릎을 꿇고 닦아야 했다. 사람들은 피해가듯 지나갔다. 지안. 뒤돌아보니 경비원 로베르토가 수건을 건네며 함께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괜찮아요. 로베르토는 말없이 물을 닦아주었다. 이 건물에서 지안을 사람 취급해주는 건 이 멕시코 출신 경비원뿐이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다. 밤 11시 청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지안은 핸드폰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계산했다. 이번 달 부족한 금액, 다음 달 예상 비용, 쌓여가는 빚. 창밖 맨해튼의 불빛은 여전히 멀기만 했다. 같은 주 수요일, 지안은 42층 마케팅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책상마다 남겨진 서류들이 보였다. 중국 시장 진출 보고서, 일본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 눈이 자동으로 글자를 읽어냈지만 지안은 고개를 돌렸다. 그때 제시카가 들어왔다. 어머, 청소부가 우리 서류 보고 있네? 아니에요. 그냥 치우려고. 그냥? 기밀 서류인데 그냥 보는 거야? 제시카가 서류를 낚아채며 다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야겠어요. 청소부들도 요즘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아는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걸레를 짜고 있을 때 제시카가 일부러 커피를 쏟았다.
아, 실수. 치워줄래? 커피가 지안의 신발까지 튀었다. 하지만 지안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닦았다. 역시 청소부는 청소나 해야지. 제시카의 목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다.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시간. 지아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어머니가 새벽에 싸준 김밥이었다. 직원 식당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아나, 나야. 어머니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오늘 세탁소에서 손님이 팁을 $5나 줬어.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5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안의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김밥을 삼키는데 목이 메었다. 저녁 6시 임원 회의실 청소. 48층 대형 회의실은 항상 마지막에 청소했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블랙웰 CEO가 부사장 마커스와 들어왔다. 지아는 투명인간처럼 구석에서 계속 일했다. 중국 펀드 건은 어떻게 됐나? 통역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어 통역사가 턱없이 부족해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블랙웰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아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알렉세이와 화상회의인데 그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5억 걸려 있어. 두 사람이 나가고 지아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아는 그저 그들의 흔적을 지우는 사람일 뿐이었다. 밤 11시 퇴근길. 로베르토가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고생했어. 로베르토도요. 지안, 넌 분명 특별한 사람이야. 난 알 수 있어. 지안은 쓸쓸하게 웃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몰라주는데. 고마워요. 먼저 갈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지안의 뒷모습을 로베르토는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금요일이 왔다. 모든 것을 바꿀 그 밤이. 금요일 밤 10시 48층 임원 회의실. 지아는 평소처럼 회의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런데 복도에서 블랙웰의 고함이 들렸다. 뭐라고?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못 온다고? 지금 10시야. 알렉세이는 모스크바에서 대기 중이라고. 블랙웰이 회의실로 들어와 화상회의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60대의 러시아 남성이 차갑게 앉아 있었다. 알렉세이 코발스키. 알렉세이가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빠르고 날카로운 억양이었다. 알렉세이가 다시 러시아어로 쏟아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계약 파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영어였다. 화면이 꺼질 듯 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블랙웰이 돌아봤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걸레를 든 채 서 있었다. 뭐? 제가 러시아어 통역할 수 있습니다. 블랙웰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주변 임원들도 웅성거렸다. 청소부가 러시아어를? 네. 마커스가 비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블랙웰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알렉세이는 이미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좋아. 망쳐놓기만 해봐라. 내가 대신 책임져. 지안이 회의실로 들어와 화면 앞에 섰다. 손에서 물기가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알렉세이 회장님. 완벽한 러시아어였다. 알렉세이의 눈빛이 변했다. 놀라움이 스쳐갔다. 당신, 러시아어를 어디서 배웠소?
대학에서 전공했습니다. 발음이 모스크바 사람 같소? 인상적이군. 블랙웰과 임원들은 입을 벌린 채 지안을 바라봤다. 다음 30분간 지안은 완벽하게 통역했다.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었다. 계약 조건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비즈니스 문화까지 고려했다.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의 신뢰입니다. 지안이 블랙웰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5% 양보하시면 향후 10년 독점 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웰은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 청소부는 대체 누구인가? 결국 계약은 성사됐다. 5억 달러. 당신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소, 미스 서. 알렉세이가 화면 속에서 말했다.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블랙웰이 지안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 대체 뭐야? 청소부입니다. 청소부가 러시아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블랙웰이 지안을 노려봤다. 48시간 안에 러시아 에너지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해. 50페이지 이상. 할 수 있어? 불가능한 과제였다. 보통은 팀 단위로 2주가 걸리는 작업이었다. 해보겠습니다. 청소는 계속해. 아직 월급은 그대로야. 지안이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제시카가 도끼 서린 눈으로 지안을 바라봤다.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토요일 새벽 4시. 지안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다만 이번에는 노트북이 가방에 들어 있었다. 청소를 하면서 틈틈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48시간. 정확히는 이제 44시간이 남았다. 청소 틈틈이 비상계단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러시아 에너지 시장 자료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1시간 후 다시 청소 카트를 끌었다. 42층 사무실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보고서 구조를 짰다. 저녁 6시 47층 빈 회의실. 이미 20페이지가 완성됐다. 밤 11시 회사를 나서며 USB에 파일을 저장했다. 일요일 집에서 커피만 6잔째였다. 어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후 5시 다시 회사로 향했다. 일요일이라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다. 47층 회의실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눈이 따갑고 손목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제시카였다. 어머, 청소부가 회의실에서 뭐 하는 거야? 지안이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제시카가 먼저 다가왔다. 러시아 에너지 시장 보고서? 이거 블랙웰이 시킨 거야? 네. 제시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재밌네. 청소부가 보고서를 쓴다니. 제시카가 나간 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지안은 파일을 USB와 이메일에 모두 백업했다. 밤 9시 다시 노트북을 켰다. 파일이 없었다. 삭제됐다.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이 모두 사라졌다. 지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다행히 USB에는 남아 있었다. 제시카가 한 짓이 분명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작업을 이어갔다.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했을 때 시계는 월요일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총 52페이지. 러시아 에너지 시장의 현황, 주요 기업 분석, 향후 5년 전망, 투자 리스크와 기회까지. 월요일 오전 9시. 지안은 블랙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블랙웰은 지안이 건넨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걸 정말 혼자 썼어? 48시간 만에? 블랙웰이 책상을 두드렸다. 마커스 부사장이 들어왔다.
이거 봐. 이건 우리 팀에서 한 달 걸려 만들 수준인데. 마커스가 지안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 시선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경계가 담겨 있었다. 2주 후 블랙웰이 지안을 급하게 불렀다. 중국 국부펀드에서 오늘 오후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 중국어 통역사가 필요한데 혹시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블랙웰의 눈빛이 변했다. 러시아어에 이어 중국어까지. 오후 3시 회의실. 화면에는 중국 국부펀드 투자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이 완벽한 중국어로 인사했다. 표준 중국어였지만 베이징 억양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30분 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계약서를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차갑게 말했다. 지안이 조용히 블랙웰에게 속삭였다. 중국 비즈니스에서는 먼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이에요. 그럼 뭘 해야 하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안이 다시 중국어로 말했다. 리 선생님,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국 대표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상하이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상하이에서 1년 공부했었습니다. 와이탄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분위기가 풀렸고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로 넘어갔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1시간 후 3억 달러 투자 계약이 성사됐다. 당신 대학이 어디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석사? 그런 사람이 왜 청소를?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블랙웰이 한숨을 쉬었다.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겠어. 월급 9,000달러. 지안의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블랙웰이 차갑게 덧붙였다. 청소는 계속해. 정식 직원이 되려면 더 증명해야 해. 지안의 미소가 굳었다. 그날 저녁 병원을 찾았다. 서동철 환자분, 이번 달 치료비 결제됐습니다. 접수 직원의 말에 어머니가 지안을 꼭 안았다. 고마워, 지안아. 아버지는 재활실에서 평행봉을 잡고 있었다. 왼쪽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응, 너 덕분이야. 그날 밤 회사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다. 특별 고문이 됐지만 여전히 청소복을 입어야 했다. 42층 사무실을 닫고 있을 때 제시카가 동료들과 지나갔다. 저기 특별 고문님 오신다. 청소하면서 특별 고문이라니.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계속했다. 복도 끝에서 마커스 부사장이 지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마커스는 천천히 돌아섰다. 한 달 후 금요일 밤 블랙웰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일본어로 된 계약서가 보였다. 유령 계약이었다. 아랍에미리트와 화상회의 당일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숫자가 이상했다.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인데 계약서에는 300만 달러로 적혀 있었다. 제시카 씨, 이 계약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시카가 차갑게 웃었다. 그게 맞는 숫자야. 회의가 시작됐다. 아랍 투자자가 계약서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500만 달러입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뭐가 문제야? 잠깐만요. 지아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지난주 회의 녹음 파일을 찾았다. 그리고 일본어로 작성된 내부 메모를 화면에 띄웠다. 여기 일본어로 작성된 내부 메모가 있습니다.
500만 달러가 맞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블랙웰이 제시카를 노려봤다. 당장 제대로 된 계약서 준비해. 하지만 제시카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11시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마커스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심상치 않았다. 지하 주차장. 마커스가 다가왔다. 당신 요즘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일본어 계약서 말이야. 왜 블랙웰 사무실에 있던 서류를 읽었지?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 컬럼비아 석사 출신이 청소부로 들어와서 갑자기 6개 언어를 한다며 나타나고 이제는 회사 내부 문서를 읽어? 마커스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넌 대체 뭘 찾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거짓말 마.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고. 로베르토가 나타났다. 거기 무슨 일이야? 로베르토가 큰 소리로 말하며 CCTV를 가리켰다. 다 찍히고 있어. 다음엔 조심해. 마커스가 사라지고 로베르토가 다가왔다. 괜찮아?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안,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저 사람들 위험해.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부터 지안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청소를 핑계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파일들을 복사했다. 여러 언어로 된 횡령 증거들이었다. 모두 블랙웰과 마커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블랙웰이 고객 자금 3천만 달러를 횡령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빅토리아 블랙웰, 이사회 의장이자 블랙웰의 누나. 금요일 저녁 지안은 빅토리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서지안 씨, 무슨 일이죠? 의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안이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하나씩 증거들이 나타났다. 빅토리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확실한 건가요? 6개 언어로 된 문서들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모두 진짜입니다. 내 동생이 이런 짓을 의장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리차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빅토리아가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이러시는 거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험에 노출됐어요. 이 회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니까요. 빅토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수요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지안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의료보험이 갑자기 취소됐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안의 혈액이 차가워졌다. 뭐라고요? 특별 고문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가족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래. 즉시 효력 정지됐대. 블랙웰이 한 짓이 분명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블랙웰이었다. 전화 받아라.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서지안 씨, 빅토리아를 만났다며? 심장이 쿵 떨어졌다. 빅토리아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나?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군. 아버지 건강 중요하지 않나? 비겁하게. 비거? 이건 경고야. 다음 주 수요일 이사회에서 입 다물어. 그럼 보험도 다시 살려주고 월급도 2배로 올려주지. 만약 거절하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치료를 못 받게 되겠지. 선택은 내가 해. 전화가 끊어졌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옆방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최근 많이 좋아지셨는데
지안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을 택할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그날 밤 지안은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수요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빅토리아와 블랙웰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서지안 씨가 왜 여기 있죠? 제가 증인으로 초청했습니다. 증인? 무슨 증인? 회사 횡령 사건에 대한 증인입니다. 블랙웰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오히려 저 여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정체를 속이고 들어와서 회사 기밀을 빼돌렸어요. 지안이 USB를 꽂았다. 첫 번째, 일본어로 작성된 유령 계약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과의 허위 거래로 월 10만 달러씩 빼돌렸습니다. 두 번째, 독일어로 된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블랙웰 CEO 개인 명의로 총 3천만 달러가 입금됐습니다. 세 번째, 아랍어로 된 중동 자금 세탁 서류입니다. 러시아 마피아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데 이용됐습니다. 블랙웰이 고함을 질렀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만든 거라고. 마커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달려들었다. 2년이. 빅토리아가 차갑게 말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FBI 금융범죄수사팀이 대기 중입니다. 리차드 블랙웰, 마커스 스톤, 횡령과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블랙웰이 끌려가며 지안을 노려봤다. 넌 끝이야. 지안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다. 끝난 건 당신입니다. 서지안 씨, 회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소 파트너로 임명하겠습니다. 6개월 후 재활병원. 아버지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빠, 정말 잘하세요.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지안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지안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맨해튼 본사 로비. 벽면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안의 낡은 청소복이 들어 있었다. 액자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서지안. 두 번째 기회 이민자 지원 재단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로베르토가 다가왔다. 자랑스러워, 지안.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다. 맨해튼의 하늘이 푸르렀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날 밤 지안은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다. 끝.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일도 이리 와 보슈.